이걸 보세요. Where's he going? You missed it. Just this way, sir. You put that on video, right? 와, 이게 확실한 거예요. 카톡을 보낸 건 오전이고 여기를 간 건 오후예요. 오후 4시 반인가 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알고 대통령 부인은 카톡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알고 그리고 여기를 안 갔어. 정말 미스테리한 거는 김건희 여사는 폴란드에 가서도 대통령 뒤에서 같이 사열을 받으려다가 제지를 당했잖아요. 그렇지. 절대 빠지지 않고. 부부 동반 행사인데 부인이 어떤 이유로든 갑자기 안 간 거는 확실한 거죠. 건강이 갑자기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안 갔다고. 우리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대목이야. 저는 태케민이 이걸 보자마자 연락 와서 오 맞네. 저쪽에서 부부가 나왔다는 건 이쪽에서 부부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데일리 메일하고 로이터하고 보도했더라고. 영국 총리 부인이 한국 대통령 부인을 맞이한다고.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떤 언론도 보도하고 있지 않죠. 우리 언론은 이거를 안 내보내는 데만 애를 썼죠, 사실은. 또 한 번의 의전 실패, 망신. 거기만 꽂혀 있었던 거죠. 거기만 꽂혀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국정원장이 후임 없이 경질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죠. 이 둘 사이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진동 기자의 추론을 통한 기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나는. 아니 지금 부산 엑스포에 와달라고 하는데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 해외 동향도 파악해야 되고 대북 관계를 알아야 될 국정원장을 날리는 게 너무 그렇지. 안 된다. 엑스포 관련 정보는 국정원에 파악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외국에서 보면 너무 모순되게 보이지 않겠냐. 그 관점에서도 되게 이상한 결정이죠. 예, 이상하잖아요. 지금 국정원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때 9.19 군사합의 무력화시키고 그럼 엑스포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외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럼 더 날려버려서 오자마자 KBS 뉴스가 전날에는 부산 엑스포와 관련돼서 막 유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한 10개가 쫙 깔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 아니 저런 나라에서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나서 그 와중에 국정원장이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임자도 없이 이 상황에서 왜 국정원 수뇌부를 다 날려버렸을까? 당연히 기자라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 정권에서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활약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국정원장이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에 있던 1차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 사람들은 해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정리하면 안 된다라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서 제가 코미디라고 했던 게 국정원 간부들이 이념에 문제가 있다고? 근데 그것도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몇 개월째 나왔던 네, 얘기거든요. 맞아요. 오래된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거라면 후임을 결정하고 날리면 되잖아. 후임이 아직도 발표가 안 됐어요. 준비 없이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스테리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자라면 다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진동 기자가 주목한 대목은 뭐냐면 전 MBC 장인수 기자가 당시에 취재를 끝내놓고 디올백 영상을 다 만들어 놓고 반론을 듣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연락을 한 거예요. 대변인실과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카톡으로 질의서를 보낸 거야. 그게 언제냐? 11월 22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반, 영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9시 반. 장 기자 얘기로는 자기가 보낸 카톡을 대략 20분쯤 후에 읽음. 그러면 대략 22일 오전 10시쯤이면 알았다는 거지. 대통령 대변인실도 당사자인 김건희 씨도 알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겠어? 난리.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봤던 영상이 하나. 근데 MBC 전 기자, 장윤수 기자가 보낸 그 질의서가 정말 안 아팠던 사람도 아프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절대 기자들이 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목사에게 본인이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본인을 스스로를
대통령으로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 그 질문을 했어요? 했어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봤다라면 그리고 이걸 김건희 여사에게만 보낸 게 아니죠. 대통령 홍보수석, 대변인, 부대변인. 그러니까 기자가 접촉할 수 있는 곳은 다 보낸 거죠. 아, 너무 질문 충격적이지 않나요? 본인을 스스로 대통령으로 생각하십니까? 기자라면 그렇게 질문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직접 본인 대통령으로 생각하십니까? 야, 장인수 기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은 언론 환경이 정상이라면 모두가 묻을 질문이에요. 최초로 대통령 부인에게 그 질문을 한 기자네. 야, 일단 장인수 기자 없는데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야. 최 목사가 통일운동을 한 분이거든요. 통일운동을 하면서 북한을 몇 번 드나든 재미교포예요. 근데 왜 국정원이 내가 그 사람을 벌써 카톡을 주고받고 만나고 있는데 걸러내지 못했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유 안 되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해 안 되죠? 대통령이 그러실 분이 아니지. 아니, 저는 대통령의 저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빨간 카펫이 여기 깔려 있잖아요. 딱 하나 있어 거기에. 네, 딱 그래. 하나 있잖아. 기자들이 바로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이거는 대통령의 희생정신이다. 내가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다른 뉴스가 다 묻힌다. 그렇다. 어때? 여보. 어쩌면 이게 완성될 거면 이거 한 다음에 여보 사랑해 한번 했어야 된다. 이거 아니다. 편집합시다 이거. 아니야. 이거는 살려도 돼. 이걸 어떻게 하겠어 이거. 아니, 대통령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데. 그치. 어. 일부러. 그러면 이것도 의미도 살잖아. 상관없지. 상관없지. 상관없어. 절대 상관없지. 아, 그러고 보면 그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대통령이 평소에 정말 앉아서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왠지 좀 알겠네요. 누구한테든 사과를 하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든. 형, 나 괜찮아? 야. 누구세요? 왜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장인수 기자의 질문입니다. 왜 이런 선물들을 준비했을 때만 만나 주셨습니까?도 물어봐요. 야, 그 카톡 진짜. 메시지에. 여러 번 연락했는데 딱 명품 선물 샤넬과 디올 준비했을 때만 약속이 잡혔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 있는 그런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하는데 아, 왜 자꾸 이런 거 사오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떠넘겼다라고 말을. 소리야. 카톡을 미리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서는 그냥 만난 건데요. 그러니까 미리 보냈잖아. 네, 미리 그러면 보냈어요. 들고 공개하기 오지 전에. 마세요 하면 되는 것이고 선물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선물은 경호실에서 가져가가지고 엑스레이 다 찍고 다시 돌려보내줘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 얼마든지 중간에 안 맞는다고 할 수 있고 놓고 가도 거기서 가져가라면 되잖아. 경호원 시켜가지고 야 빨리 갖다 들어라. 근데- 마음만 받겠다. 그렇지. 근데 이게 선물 보관 창고에 있다는 거 아니야. 반환 창고, 반환 창고. 반환 창고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씨. 아, 좋은 답변이네. 저는 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나는 겁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겁의 생각을. 안녕! 반환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쟁여놓는다. 반환은 그냥 하면 되는데 뭐 물건을 쟁여놔. 1년도 지났는데. 1년 정도 지나면 명품은 가끔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니까. 아, 그만해. 야, 야, 네. 오늘 생산력이 아주 좋아. 가격을 올려서 올려서 주는 주식처럼. 주는 거죠. 어. 1년 동안 창고에 보관하면서 마음은 받고 네. 올라갔을 때 돌려줌으로 해서 그렇죠.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일단 민트급이잖아. 하지만 가격은 올랐지.